나이 들수록 꼭 알아야 할 건강 루틴 50대 이후 삶을 바꾸는 7가지 습관. 나이 듦과 건강에 대한 새로운 관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지나온 시간만큼 더 중요한 것, 바로 건강한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50대 이후는 단순히 숫자로만 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이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기엔 무리가 따르고 반대로 제대로 된 루틴을 만든다면 지금부터의 삶이 훨씬 더 활기차고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50세를 넘기면서 체력 저하, 만성질환, 수면장애, 우울감 등의 문제를 겪기 시작하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동시에 경고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나만의 건강 루틴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소개할 7가지 습관은 단순한 팁을 넘어서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활력을 되찾게 도와줄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방법들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루틴들을 알게 되실 거예요. 1. 하루 30분 걷기. 가장 쉬우면서 강력한 운동. 걷기는 단순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무리한 운동보다 지속 가능한 운동이 중요한데요. 걷기는 심장과 폐를 단련시키면서도 무릎이나 관절에 큰 부담을 주지 않아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과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원, 동네, 심지어 집 안에서도 가능한 운동이죠. 걷기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특히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는 것은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해 수면 리듬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당뇨, 비만, 우울증의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걷기를 습관화하는 방법으로는 정해진 시간에 걷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기, 친구나 가족과 함께 걷기 등이 있습니다. 만약 걷기가 지루하다면 좋아하는 음악이나 팟캐스트를 들으며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매일 걷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고 이 습관이 몸과 마음에 주는 안정감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입니다. 2. 근력 운동으로 근육 유지. 낙상과 허약 예방. 50대 이후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근육량입니다. 특히 하체 근육이 줄어들면 보행이 느려지고 낙상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노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문제입니다. 근력 운동은 이를 예방하고 건강한 노화를 돕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전문가들은 주 23회, 한 번에 2030분 정도의 근력 운동을 권장합니다. 무거운 기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맨몸 스쿼트, 벽 밀기, 탄력 밴드, 물병 들기처럼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운동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통해 부상 위험을 줄이고 운동 강도는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조절하세요. 근육을 키우기 위해 단백질 섭취도 함께 챙기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단백질 흡수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아침 식사나 운동 후 단백질 보충이 중요합니다. 근육을 잘 유지하는 사람일수록 낙상이나 골절 위험이 낮고 삶의 자립성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3. 매일 아침 단백질 챙기기. 활력 있는 하루의 시작. 많은 사람들이 아침을 거르거나 빵 한 조각과 커피로 간단히 때우곤 합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의 신체는 아침 식사에서 더 많은 영양소를 요구합니다. 특히 단백질은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고 근육 손실을 막기 위한 핵심 영양소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세포, 호르몬, 면역 체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에 관여하며 특히 근육 유지와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혈당 변동이 완만해지고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어 과식과 군것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뇌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아침에 단백질을 보충하면 하루 전체의 단백질 균형을 맞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 식품으로는 삶은 달걀, 두부, 콩, 요거트, 치아시드, 견과류, 단백질 쉐이크 등이 있습니다. 계란은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 아침에 12개 정도만 먹어도 단백질 보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유나 그릭 요거트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이며 여기에 과일이나 통곡물 한 조각을 더하면 균형 잡힌 아침 식사가 됩니다. 단백질 섭취는 운동과 병행할 때 더욱 효과가 큽니다. 특히 아침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운동 직후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회복이 빠르고 다음날 피로감도 줄어듭니다. 요즘에는 고단백 저당 제품도 다양하게 출시되어 있어 취향에 따라 선택의 폭도 넓습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함께 섭취하는 탄수화물과 지방의 질도 중요합니다. 단백질 위주의 식사에 좋은 탄수화물 통곡물과 건강한 지방 아보카도, 올리브오일 등을 더하면 혈당 조절, 뇌 기능, 체중 관리에 있어 더 안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에너지와 컨디션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직접 체험해 보시길 권합니다. 4. 스트레스 관리 명상과 아로마 활용하기. 50대 이후 삶에서 스트레스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만성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고 이는 면역력 저하, 고혈압, 체중 증가, 불면증, 심지어 우울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휴식 이상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다스리는 방법으로는 명상과 아로마 테라피가 매우 유용합니다. 먼저 명상은 뇌파를 안정시키고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루 단 10분만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이 줄고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명상은 뇌의 편도체 활동을 감소시켜 감정적 반응을 완화시키고 전두엽의 기능을 활성화시켜보다 침착하고 이성적인 사고를 도와줍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나 모바일 앱에서 무료 명상 가이드도 쉽게 접할 수 있으니 아침 또는 자기 전 10분 명상을 루틴으로 만들어 보세요. 여기에 아로마 테라피를 더하면 심신의 회복 효과는 배가 됩니다. 아로마 테라피는 식물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의 향을 통해 중추신경계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자연요법입니다. 특히 라벤더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수면 유도에 좋으며 베르가못은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 우울감을 개선하는 데 탁월합니다. 유칼립투스는 머리를 맑게 해주고 페퍼민트는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활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디퓨저나 아로마 캔들을 활용하거나 손목이나 관자놀이에 희석된 에센셜 오일을 바르거나 따뜻한 물에 떨어뜨려 반신욕이나 족욕에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향을 찾는 것입니다. 향에 예민하거나 불편함을 느낀다면 라벤더나 카모마일 같은 순한 향부터 시도해 보세요. 또한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일상 속 작은 변화도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자연 속을 걷는 시간,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하는 독서 시간, 규칙적인 수면 습관 등을 함께 실천하면 정신적인 안정감은 물론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일기 쓰기, 대화, 그림, 그리기 등 자신의 방식으로 감정을 풀어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감정 표현은 신체 질환을 예방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50대 이후의 건강은 단순한 신체 관리뿐만 아니라 정신적 회복력에서도 비롯됩니다. 명상과 아로마 그리고 일상 속 스트레스 관리 루틴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지켜보세요. 하루 10분의 루틴이 평생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5. 장 건강을 위한 식이섬유 섭취 뇌 건강과도 연결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 건강은 단순한 소화 문제를 넘어 전신 건강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로 떠오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장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면역력 저하, 체중 증가, 기분 변화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는 사실은 장 건강이 단지 소화기계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뇌 건강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장-내 축건-BRAIN 엑서스이라는 개념인데요. 이는 장과 뇌가 신경과 호르몬을 통해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장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미생물은 우리 몸에서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약 90% 이상을 생산합니다. 장 건강이 좋지 않으면 세로토닌 분비가 줄고 이는 우울감이나 불안 증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에 염증이 있거나 장내 유해균이 많아지면 뇌에도 영향을 미쳐 기억력 저하, 수면 장애,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며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포만감을 높여 과식이나 폭식을 예방하고 혈당 조절에도 효과가 있어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는 크게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로 나뉘는데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아 겔 형태를 이루어 장내 유익균 증식을 돕고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을 자극해 배변을 도와줍니다. 수용성 섬유는 귀리, 보리, 사과, 고구마, 콩류 등에 풍부하며 불용성 섬유는 양배추, 브로콜리, 현미, 당근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매일 식사에 채소와 과일을 꼭 포함하고 흰쌀밥보다는 현미나 잡곡밥, 밀가루 음식보다는 통곡물로 구성된 식사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매 끼니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접시에 담는 것이 좋습니다. 빨간색 토마토, 비트, 초록색 브로콜리, 시금치, 노란색 호박, 파프리카 등의 다양한 색은 각각 다른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를 제공합니다. 또한 유산균이 풍부한 발효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장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김치, 된장, 요구르트, 청국장 같은 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직접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발효식품 중 일부는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으므로 하루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50대 이후는 변비, 과민성 대장증후군, 장누수 증후군 등 다양한 장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전신 염증과 만성 질환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식이섬유는 보충제로도 섭취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자연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사과나 오트밀 혹은 채소가 든 스무디를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지만 꾸준한 습관이 장을 살리고 나아가 뇌를 건강하게 지키는 길이 됩니다. 장 건강은 곧 면역력, 감정 조절, 에너지 수준, 그리고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지금 내 몸 안의 장이 어떤 상태인지 돌아보고 오늘부터라도 식이섬유를 늘리는 식단을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6. 수면 루틴의 중요성 회복을 위한 최선의 투자.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동,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에 힘쓰는 분들이 많지만 의외로 수면은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면은 그 무엇보다 근본적인 회복과 치유의 열쇠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수면의 질이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충분히 자지 못하면 면역력은 물론 기억력, 집중력, 정서 안정, 심혈관 건강, 심지어 체중 관리까지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50세 이후 수면의 가장 큰 변화는 깊은 수면 단계인 서파 수면의 감소입니다. 이 단계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세포가 재생되며 뇌가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깊은 수면의 양이 줄어들면서 회복 기능도 자연스레 떨어집니다. 하지만 올바른 수면 루틴을 가지면 이 과정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수면의 양보다 수면의 질입니다. 단순히 8시간을 자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얼마나 깊고 안정적인가가 핵심입니다. 깊은 수면을 위해서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수면 리듬을 만드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주말이라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은 생체 리듬을 깨뜨려 월요일 아침을 더 피곤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불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수면 루틴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기 전 스마트폰 멀리하기.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 수면 유도를 어렵게 만듭니다. 적어도 취침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TV, 태블릿 등을 멀리하고 차분한 음악이나 독서로 뇌를 안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환경 정비하기. 어두운 조명, 조용한 공간, 적정 온도 1820도와 습도 5060%는 숙면의 기본입니다.
침실은 오직 자는 공간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고 침대 위에서 먹거나 일하는 행동은 피해야 뇌가 침대 수면 공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카페인과 알코올 줄이기. 커피, 홍차, 초콜릿, 에너지 음료 등에 함유된 카페인은 취침 최소 6시간 전에는 끊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은 졸음은 유도할 수 있지만 수면의 깊이를 방해해 중간에 자주 깨게 만듭니다. 아로마와 함께하는 수면 유도 루틴. 에센셜 오일은 뇌의 변연계에 작용하여 긴장을 풀고 불안을 완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라벤더, 카모마일, 일랑일랑 오일은 특히 수면을 유도하는 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취침 전 베개에 살짝 뿌리거나 디퓨저를 사용하면 부드럽게 잠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루틴화된 준비 동작 만들기. 매일 저녁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뇌는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스트레칭, 따뜻한 허브차 한 잔, 아로마 흡입. 독서 10분 취침 순으로 매일 같은 흐름을 유지해 보세요. 불면증 완화에 실제로 효과가 큽니다. 짧은 낮잠은 OK, 긴 낮잠은 NO. 30분 이내의 낮잠은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1시간 이상 자거나 오후 늦은 시간에 자는 낮잠은 밤 수면을 방해합니다. 졸리더라도 오후 3시 이후에는 참고 그 에너지를 밤잠으로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가장 저렴하고 강력한 치료입니다. 미국 수면의학회에서는 하루 7시간 이상의 숙면은 50세 이후 심혈관 질환, 치매, 우울증 등의 발생률을 낮춘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잠을 잘 자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명도 길고 삶의 만족도도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오늘 밤부터 수면 루틴을 새롭게 점검해 보세요. 어떤 고급 보충제보다 어떤 운동보다도 수면은 모든 건강의 출발점이자 회복의 열쇠입니다. 잘 자는 습관은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7. 주기적인 건강 점검.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합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는 나이가 들수록 병의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예방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지 않으면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암, 고혈압, 당뇨, 치매 등 중장년층에서 흔히 발생하는 만성질환과 퇴행성 질환은 대부분 증상이 없는 상태로 오랜 시간 진행되다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 고혈압은 아무런 증상 없이 조용히 혈관을 손상시키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기의 발견에 관리만 잘해도 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일반 건강검진 외에도 나이에 따라 맞춤형 검사를 스스로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은 폐경기 이후 골밀도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남성은 전립선암 검사를 일정 시점부터 받는 것이 좋고 대장내시경이나 위내시경도 25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권장됩니다. 가족력이나 과거 병력이 있는 질환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치매에 대한 조기 발견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건망증과 치매 초기 증상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60세 전후부터는 인지 기능 검사, 뇌 MRI나 혈류 검사 등의 검사를 통해 뇌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보험을 활용한 치매 선별 검사나 뇌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다고 해서 모든 병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기 발견은 치료의 난이도와 비용을 현저히 낮춰주고 무엇보다 후회를 줄여줍니다. 어떤 병이든 조기에 발견할수록 생존율이 높고 심각한 합병증 없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검진 후의 실천입니다. 검사 결과 이상 수치가 나왔을 때 이를 무시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경계 단계에 있다면 식습관 개선,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의 조치를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10년 후에 건강을 바꾸는 결정적 열쇠가 됩니다. 검진을 받는 일은 단순히 병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어떤 부분이 약해졌는지, 어떤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할지 점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 자신을 돌보는 가장 주체적인 행동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의 건강 루틴에는 반드시 검진 주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연 1회 또는 의사의 권장 주기대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추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천하고 조절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방이고 장수의 시작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코 특별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실천하느냐, 꾸준히 이어가느냐에 따라 건강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습관이 쌓여가는 과정 속에서 서서히 약해지고 다시 회복되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계란 하나 챙겨 먹기, 하루 30분 걷기, 자기 전 스마트폰 대신 책 한 장 읽기. 그렇게 하나씩 바꿔가는 하루가 쌓이면 어느새 더 가벼워진 몸과 맑아진 정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의사는 예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방은 내 몸을 사랑하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나와 내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늦었다고 느낄 때가 가장 빠른 시점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건강한 인생 2막을 시작할 기회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작은 동기부여가 되었다면 오늘 당장 하나의 루틴부터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내일이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차며 더 행복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